똘끼 넘치는 UFC 역대급 병맛 파이터 2명이 붙었습니다. 카운터 감각이 극한에 다다랐던 맥그리거를 좀비 복싱으로 잠식한 네이트 디아즈, 유혈이 낭자하는 와중에도 귀신같은 미소로 팔꿈치를 휘두르는 토니 퍼거슨, 혈투, 난타전, 진흙탕 싸움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두 선수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으니 찬란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노장이 돼서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연과 조연으로 극명하게 나뉜 냉혹한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가슴을 수년간 울린 두 레전드 파이터의 맞대결을 알아보고 이 경기에 숨어있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UFC는 그 어떤 레전드에게도 매치업에 있어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렉스 페레이라, 패디 핀블랙 같은 신성들에게는 밀어주기 위해 유리한 상성을 붙여주지만 반대로 기량은 떨어졌으나 명성은 높은 베테랑들에게는 마지막 경기라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예고했던 데이미안 마이아는 연승 중인 벨랄 무하마드를 상대했고, 프랭키 에드가는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크리스 구티에레즈를, 호르의 마스비달은 최악의 상성인 길버트 번즈와 싸웠는데요. 경기 후 은퇴를 선언한 로비 라울러를 위해 헌정 영상을 틀어준 것이 매우 이례적인 걸 생각하면 UFC가 얼마나 냉정하고 치열한 무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트 디아즈는 고별 무대에 오른 그 어떤 선수보다 혹독한 시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UFC 279에서 그가 만난 상대는 11승 무패의 괴물 레슬러 함자 치마예프. 그동안 디아즈는 로우킥과 테이크다운 디펜스의 고질적인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사상 최악의 미스매치를 넘어 논란까지 생길 만큼 치마예프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타일적인 상성이나 약점은 선수 개인이 감내할 부분이지만 궁합만 맞는다면 그 누구보다 명승부를 연출하는 디아즈. 팬의 입장에서 그의 마지막 무대인 만큼 디아즈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싶었기에 치마예프와의 매치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합을 하루 앞둔 2022년 9월 10일 어쩌면 대회가 취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함자 치마예프가 한계 체중을 3.3kg이나 초과하면서 디아즈와의 경기는 물론 출전조차 불투명해진 것이죠. 그럼에도 치마예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UFC는 메인카드 3개를 바꾸는 강수를 두기로 하는데요. 그 결과 치마예프는 케빈 홀랜드의 상대였던 다니엘 로드리게즈는 리 징량과 싸우게 되었고, 네이트 디아즈는 리 징량의 상대였던 토니 퍼거슨을 만나게 됩니다. 하빕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라이트급 최다 연승 2위에 빛나는 토니 퍼거슨은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거짓말처럼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 루트와 창의적인 그라운드, 무한 체력,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불가사의한 맷집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마치 두려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망가진 듯이 어떤 공격이든 무방비로 받아내는 퍼거슨은 때리든 말든 공격에만 몰두하는 귀신같은 플레이로 라이트급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 퍼거슨이 하락세에 빠진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30대 후반으로 노쇠화가 시작된 퍼거슨은 수많은 혈투로 인해 맷집이 깎일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으로 정신적인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선수 생활마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연승 후 4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디아즈와 싸우게 된 퍼거슨은 사실 전성기 시절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성일 수밖에 없었으니, 유독 난타전에서 빛을 발하는 펀치 정확도로 퍼거슨의 장점을 상쇄하는 반면 로우킥과 태클 빈도가 떨어지는 퍼거슨으로서는 디아즈에게 대항할 무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퍼거슨의 입장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아웃파이팅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흙탕 싸움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요. 과연 퍼거슨의 선택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된 1라운드, 4연패를 겪는 동안 타격전에 주춤거렸던 퍼거슨이 이번에도 작은 모션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동안 퍼거슨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포켓 안에서의 난타전이지만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망설임이 묻어나온 것이죠. 또한 전성기 시절 맞으면서 들어가던 퍼거슨이 하나에 걸린 순간 움직임이 멈추는데요. 압박이 통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지고 그만큼 동작까지 커집니다. 변칙으로 거리를 잡아보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황급히 물러나는 퍼거슨. 정면 승부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로우킥으로 선회해봅니다. 반면 슬로우 스타터 성향이 강하지만 벌써부터 흐름을 간파한 디아즈. 과감한 선제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디아즈의 일방적인 공세가 계속됩니다. 주먹이 얹힐 때마다 회피에 급급하던 퍼거슨이 출혈까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거리를 잡지 못하면서 손해가 누적되는 것이죠. 양쪽 스탠스를 활용해보지만 효과가 없는 퍼거슨. 대치 구도를 로우킥으로 메꿔보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과도하게 힘을 싣고 휘두르는 초심자 같은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로우킥 데미지를 쌓아가지만 이를 무던하게 넘겨버리는 디아즈. 싸움을 받아주지 않자 특유의 도발까지 시전하고 꽁무니를 뺀다는 듯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만큼 디아즈와의 난타전을 극도로 꺼리는 퍼거슨. 누구를 만나든 사지로 몰아넣던 그가 원거리 견제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요. 카를로스 콘디시나 로빌 라울러조차 아웃파이터로 만드는 것이 디아즈 형제의 무서움이지만 마찬가지로 전진밖에 모르던 퍼거슨이기에 격투기 팬으로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맞받아치는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수세에 몰리는 퍼거슨. 얼굴부터 들이미는 디아즈. 싸움 그 자체를 즐기듯이 주먹을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굴욕적인 도발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퍼거슨. 맷집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진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도망가게 되는 것인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로우킥 타이밍에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퍼거슨. 전진에 맞춰 백스텝을 밟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모션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퍼거슨의 움직임. 충격으로 느려지자 펜스에 갇혀버리고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인 로우킥을 차보지만 전진을 끊어낼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비 복싱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잠식되어가는 퍼거슨. 그동안 디아즈의 상대들이 늘 그래왔듯이 수세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태클을 꺼내드는데요. 과거 배우둠이 벨라스케즈를 잡아냈듯이 아무렇지 않게 길로틴을 캐치하면서 네이트 디아즈의 UFC 마지막 경기가 디아즈답게 마무리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굳이 기술적인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퍼거슨이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난타전을 통해 변수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장점이 모두 깎여버린 현재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디아즈의 약점인 로우킥을 노렸으나 서로 스탠스가 다른 탓에 효과가 반감됐고 한평생을 전진만 했던 퍼거슨으로서는 아웃파이팅이 몸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활로를 뚫어보려 했으나 정작 가까운 거리에서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퍼거슨의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즈와 경기를 기준으로 10년 전 마이클 존슨과 싸웠던 퍼거슨은 다운을 당한 직후에 일어나서 난타를 치는 맷집이 있었습니다. 라이트급 최고의 핸드 스피드인 존슨의 잽을 타고 들어가거나 돌격으로 아웃파이팅을 깨버렸으며 포켓에서의 공방만큼은 한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케이지 중앙을 선점했고 공격을 받자마자 동시에 때리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갔는데요. 비록 원거리 운영에 패배를 당했지만 디아즈와의 시합과는 끌고 가는 틀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거슨의 터프한 파이팅은 거의 10년 동안 깨지지 않았죠. 디아즈와의 경기 5년 전 잠정 타이틀을 걸고 케빈 리와 맞붙은 퍼거슨은 창의적인 움직임과 공격적인 스탠스로 무한 압박을 시도했고 커버링 이후 반격이 아닌 맞자마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느끼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퍼거슨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마이클 존슨처럼 특출난 스피드가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난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남은 옵션이 테이크다운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탑 포지션을 잡는다고 해도 아래에서 휘두르는 팔꿈치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서브미션이 기다리기 때문에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게이츠전을 기점으로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퍼거슨은 자랑하던 맷집이 깎임에 따라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상대들에게 주었던 시련을 디아즈에게 고스란히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한편 27살의 디아즈는 퍼거슨 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MMA보다는 길거리 싸움을 하는 듯이 뚜벅뚜벅 전진하던 디아즈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놀랍도록 정확한 펀치와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터프함, 예상보다 깊게 들어오는 원투로 짐 밀러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원거리 견제나 셋업이 없는 대신 압박 강도를 똑같이 유지하던 디아즈는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난타전으로 끌어들이는 특유의 리듬이 존재했고 여기에 잠식당하다 보면 태클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탠딩에서 그로기에 몰아넣은 다음 테이크다운을 서브미션으로 받아먹는 것이 디아즈 형제의 패턴이었고 이런 낭만적인 스타일은 상성이 맞을 경우 웬만하면 통했습니다.
그러나 커버링이 불안하고 머리 움직임이 적은 디아즈는 퍼거슨 못지않게 수많은 유효타를 맞았습니다. 물론 맷집 하면 떠오르는 디아즈이지만 맥그리거와의 1, 2차전에서 몇 차례나 다운을 경험했고 의식이 날아간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시 톰슨전의 처참한 패배와 인간 샌드백으로 전락한 마스비달전은 맷집이 깎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심지어 나이마저 1살 차이에 불과하지만 퍼거슨과 다른 점은 맥그리거전으로 돈방석에 앉게 된 덕분에 2016년 이후 3경기밖에 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때 퍼거슨은 출전하는 족족 혈투를 벌였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금광불개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무려 15년 동안의 UFC 커리어를 마감하고 쿨하게 떠나버린 디아즈. 은퇴 소감에서 단일 종목에 도전할 것이라 밝혔던 그는 제이크 폴과 프로복싱 시합을 치렀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또한 UFC 306에 출전하고 싶다는 디아즈는 합입을 보고 쫄보라고 하거나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기절시키는 등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토니 퍼거슨은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실상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디아즈전 이후 바비 그린과 패디 핀블렛에게도 패배한 그는 데이나 화이트로부터 끊임없이 은퇴 권유를 받고 있으며 팬들은 물론 선수들도 만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대에 진입한 그는 오는 8월 3일 마이클 키에사와 맞붙을 예정인데요. 키에사 역시 최근 3연패에 빠져있고 몸이 고장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필 웰터급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근력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시 퍼거슨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